반갑습니다. 사시가 순환해서春夏추동이 있듯이 날씨가 무척 덥다가 무척이 아니고 척을 질 정도로 더웠죠. 무척이라는 말은 척을 안 짓고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증산교회 강준산 선생님이 얘기하신 얘기인데, 무척이라는 말을 이 무색하게 척을 질 정도로 무더웠고 장마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 또 우리하고 관계된 측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건이라든지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잘 견뎌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고 설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설교는 그런데 설법은 이제 정사 이상이 하는 설교를 설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당에 와서 법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일반 사회로 보면은 정치에 해당하고 여기는 종교에 해당하잖아요. 그 정치 얘기만 하고 갈 수는 없고, 뭔가 느낀 점을 한 가지 좀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제가 느낀 그 교당에 다니면서, 물론 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하고 밀접한 관련성은 있는 내용입니다. 대개 우리가 얘기할 때 교당에 다니기 시작한 지 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3일 된 사람하고 30년 된 사람은 구별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법회에 출석하거나 훈련에 참석한다, 교무님이 전화했으니까 송아지 끌려가듯이 고삐 해가지고 끌려가듯이 그 마음은 안 가고 그냥 몸만 가서 앉아 있다든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경전이나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도 나오지만은 경전이나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한다는 얘기는 꼭 지켜서 실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생각나면 하고, 그냥 이게 뜨거운 거 만질 때 우리가 만질 때도 있고 안 만질 때도 있게 아니고, 뜨거운 거 절대 안 만지려고 그러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당을 습관적으로나 다니거나 행사에만 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교무님들도 그러시죠. 사축 이제에는 꼭 참석하라, 다른 건 안 해도.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습관적으로 법회나 훈련에 참석하시는 분, 간혹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도움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신앙과 수행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서 깨어 있는 상태로 의지를 가지고 법회와 훈련에 참석해야만 자신의 삶의 개선이 있을 것이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법회에 나왔는가, 훈련에 참석했는가, 냉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냉엄하게 물으면 삶의 개선이 되고, 대종경에 나오듯이 돈 잘 버는 방법도 배우고,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덤하고 척지지 않고 무척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원불교 전서를 3권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불교 교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근데 원불교 전서를 어떤 기회에 읽다 보니까 원불교 전서를 먼저 읽고 내가 사업을 했으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식이 셋 있는데 그 세 자식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꼭 읽어봐라. 세상에 사는 인생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내가 물려줄 것은 이제 없고 이것을 전서를 꼭 읽어봐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저녁 먹고 다른 사람 자전거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모르고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전서 찾을 수 있냐고. 그 음식점에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다시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전서가 돌아왔어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이 경전을 대하는 태도가 귀중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귀중한 것을 알았으니까 이 자리에 왔으니까 좀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처음으로 설법이라는 것을 했는데 태어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USB를 하나씩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USB 안에 이거 하나 넘겨주실래요? 이거 되게 보면은 원불교 교전이 정전하고 대종경입니다. 그래서 정전, 대종경, 그리고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은 정산종사 법어, 거기에다 다 MP4 파일하고 MP3 파일하고 다 집어 넣어놨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꼽아서 핸드폰에 옮겨줄 수도 있고 많은 분에게 전파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1학기에는 거의 한 200여 분에게 경전을 핸드폰으로 복사해드리고 USB는 한 100여 개 만들어서 돌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30년, 60년 다녔어도 다른 사람과 차별이 없고 또 원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모르는 것이 나오니까 교화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인데 아까 앞에서 법어봉독 시간에 상시 응용 주의사항이 나왔는데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은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공부하는 중에 교당에 왔을 때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교리도로 나누면 인과보응의 신앙문하고 진공묘의 수행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측면은 믿음대로 산다 그러죠. 자기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 자산 상사님 책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진공묘 수행문, 이 수행이라는 측면은 우리 교당이 생기기 전에도 수행은 있었어요. 이 수행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종사님은 사막 8조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측면으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막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막이 이 세 개의 과목으로 돼 있는 건데 세 개의 과목이 전부 스스랑과 같아서 스스랑
하는데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거예요. 손가락 하나 아프면 이 두 손가락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수양 연구 취사인데 수양을 할 때 연구 취사가 도와줘야 하고 연구를 할 때 수양 취사가 도와주고 취사를 할 때 수양 연구가 도와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막을 병진한다 그러죠. 계속 이게 제가 넘기는 건가요? 아까 그 경전으로 배울 때에는 뭐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사막이 비록 과목은 다르지만 쇠스랑 세발과 같아서 금방 말씀드린 측면입니다. 그래서 선언에서 대중이 모여서 공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에 따라 해도가 고루 발달되어 과한 힘을 들이지 아니하여도 능히 큰 지견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교당 다니면서 느낀 측면은 법에 근거해서 설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또 수양은 심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과목이고 연구는 농사 짓는 방식을 알리고 농작물과 풀을 구분하는 과목이고 취사는 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회노하지 않고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는 과목이니라. 이 수행품 60장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정전의 제3 수행편의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항목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절에 보면은 정기훈련법은 정기로 법의 훈련을 전문 훈련입니다. 그래서 연불좌선이 이제 정신 훈련 과목이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과목이고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취사 훈련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나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상시훈련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교법이 다른 교단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훈련법이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에서는 1조에 보면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온생취 그러죠. 요즘 젊은 학생들 얘기로 보면은 온전한 이면 정신수양에 해당하는 거고 생각으로 하면 사리연구고 결국에 주체는 누구냐 하면은 취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상시 응용 주의사항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막을 분해해서 제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력을 향상시키는 공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은 작업 취사를 주체로 하는 측면이다. 그리고 동할 때의 측면이다. 그 다음에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건 이제 연마, 그러니까 사리 연구에 해당하고 여기도 동할 때의 공부 방법이 되겠다. 자,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까 경전이 사리 연구에 해당됐었죠. 그래서 이거 정할 때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서나 참고 경전을 이름하는 건데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원이나 교규, 규율 등과 정기훈련법, 상시 훈련법,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삼식 계문, 그렇지 않으면 각종 예법 등을 넓은 의미에서 법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아까 말씀드렸고 법규, 실제로 우리가 교당에 내왕하면서 법해보는 측면도 보면은 크게 설명을 받고 신입 교도로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질문을 받을 때 입점을 할 때 합장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앞에 하는 사람이 앉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나 알려주기는 알려줘야 할 텐데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일상 수행어요법 암송할 때도 보면은 눈 뜨고 암송하면은 자기 마음과 대조하는데 문제가 있죠. 눈을 감아야 자기 안을 쳐다볼 거 아닙니까? 눈 벌건히 뜨고 문자를 봐가면서 외우는 그것은 조금 방향이 잘된 방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경강도 있었고 그래서 법회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대학교당은 대개 9시 40분 정도나 끝내야 하기 때문에 45분이나 짧게 한다는 것이 저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거의 지금 시간이 상당 부분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신 수양이고 정할 때 공부 방법이죠.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 되게 이제 하자는 종종은 이제 설성제론이겠죠. 말자는 조목 30계문일 것이고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이 있는데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의 제일 첫 항목이 뭐냐면은 상시 응용 주의 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이 전제 조건입니다. 집에서도 공부하고 아니 직장이나 집에서 공부하고 교당에 나와서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절대 알려주지는 않는데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어야 된다. 묻고 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묻고 답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 교무님과 교도 아니면은 법이 더 높은 분과 도반끼리도 서로 문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교당에 와서는 뭔가 지낸 일이 있어서 내가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어떻게 지냈어요? 물어보면 이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다음에라도 전화라도 주시면 같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뭔가 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측면이죠. 어떠한 상황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감각된 바를 보고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감정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되게 생각, 감정, 오감이 있는데 되게 마음 공부하는 중에 공부 후 길을 바르게 잡아가고 있는가, 공부 정도는 어떠한가, 스승이나 대중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감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자만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사도에 빠지기 쉽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상황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 해오, 이게 요해 각오. 그
그렇지 않으면 해탈오득의 준말이다.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그렇습니다. 본래 망상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가 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당에 와서는 평소에 공부하던 바를 가지고 문답, 감정, 해오, 이 문답, 감정, 해오 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법의문답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한 방향으로 설교만 하고 귀하고 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머리는 사용하겠죠.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게, 입은 절대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되게 원불교 교도님들이 어떤 질문이나 뭘 해보라고 하면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원래 말 많이 해서 그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당에 와서 서로 도방끼리 이든 됐든 지도인이 됐든 교무님이 됐든 문답, 감정,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30년을 다녀도 집에서도 공부 않고 교당에 와서도 그 느끼고 자기 삶을 개선하는 방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자신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고 세포는 다 변했겠죠. 그러나 나이만 먹었고 자기 하던 습관은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도노 점수 해야 하는데 점점 앞에 자는 어려운 얘기니까 좀 빼놓고라도 점점 수행해서 다가가야 되는데, 그걸 안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 문답, 감정, 해오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걸 하려면은 결국에 경전을 안 읽어볼 수가 없다. 그리고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 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행동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선계는 이제 과거에는 동절기, 하절기 해서 3개월씩 선놨는데 그러려면 선비가 있어야 되겠죠. 비용이 들을 건데 선원에 입석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도 요즘에는 1박 2일 아니면 1일 훈련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내고라도 전문 공부, 그러니까 정기훈련법에 나오는 그 11과목 그 측면을 입선을 해서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매 외옛날에는 모든 일을 처결해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대종경 수행품 7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교당 영광 교도 한 사람이 품삯 얼마를 벌기 위해서 법회날 교당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을 안 하면 그 온 식구가 굶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이 옳으냐 했을 때 옛날을 당에 서서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벌써 공부에 등한히하고 법에 성의가 없는 것이다. 미리 노력하였을 때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로우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도 있나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배밖에만 나오면 안 나오던 젖이 나와서 그 철록을 먹고 자라는 것과 같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대개가 옛날 되면은 그 송아지 신심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이유를 대죠. 그러니까 저도 송아지 신심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개강법회를
설법을 한다. 이건 안 해본 일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본 일을 자꾸 하라고 할 때 해야 되겠더라고요. 웃으면서 해야지 계속 피해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약에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한다면은 아까 돈 버는 방식, 주색 잡기, 그렇지 않으면은 허영이나 외화로 버리는 물질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또 신용이 없는 걸로 해서 상실되는 재산이 또 얼마나 많냐. 생활의 표준이 없이 되는 대로 지내던 사람이 예에 나와서 모든 법을 배우는 동시에 하라는 일과 하지 말라는 일을 다 실행하면 돈이 밖으로 새지 않고 건강과 신용으로 재산이 불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믿고 그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 믿음에 접근해 나가면 내 삶이 개선되고 내가 나아지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당에 나오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저도 이렇게 작년 12월 23일 총장에 취임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 교당에서 보고 듣고 배운 측면을 그대로 해보려고 상당 부분 노력합니다. 이것이 내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공의로 이루어진 측면인가, 그걸 꼭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생각은 상당 부분 거의 줄일 수 있는 것이 이 교당에서 느끼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꼭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는 없지만은 콩 심은 데 콩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조건에 의해서 물도 없고 햇볕도 없다고 한다면은 콩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한 것도 중요하지만 연을 잘 만나야 해요. 연을 잘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합니까? 아까 신학문에서 얘기한 감사를 해야, 지은을 해야 보은을 하고, 보은을 해야 불공이 되고, 불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려면은 다 부처님이고 일마다 다 불공이고,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대개 보면은 이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였고, 아까 수양 연구를 주체 삼아서 했고, 상시 공부는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다. 즉 정기훈련법은 상시훈련법의 자료를 준비하는 준비 단계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아까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있지만은 공부로서 작업 취사가 주체가 되고, 정기 공부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다. 이게 서로 상호 보완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제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이건 이제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했으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그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두어 볼 새 틈 없이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여기에 이제 태조사법도 있고
유심으로 했냐 무심으로 했느냐 하는 측면도 들어갈 수 있겠죠. 수행 방법을 이 법대로 해서 초범 입성의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은 사막을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한 측면인데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은 삼막을 분해해서 제정한 것이고 5조는 정신 수양을 진행시키고 2, 3, 4조는 사리 연구를 진행시키는 길이고 1조는 작업 취사를 진행시키는 길이요.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6조는 사막 공부를 실행하고 아니한 것을 살피고 대조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정전과 대종경을 살펴보면 뒤에다가 안 넣네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1학기 때 드린 그 안에 MP4하고 MP3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만약에 서품 대종경 서품 그러면 서품을 잘 읽어보시면은 원불교 창립과 관련된 서설적 법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태사님의 대각과 불교의 연원, 초기 교단의 저축조합과 방언공사 등이 언급되어 있고 제2 교의품에 보면은 교리 대체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유불선 3교의 주체, 일원상의 신앙과 수행, 용신법, 도덕 문명, 종교와 정치 등이 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교의품이면 교의품, 서품이면 서품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시간을 가지고 듣다 보면 약간의 뭐가 알아지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다음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나 아니면은 주무시기 전에 불 끄고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에 넣은 것을 틀고 한다든지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하기 전에 신고 아침 저녁으로 신고 드리고 뭔가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이제 50분이 다 돼가니까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교감님이나 다른 분들이 쌀밥을 먹여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꺾으른 보리밥 드셨으니까 이따가 보리밥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